자, 이번 시간 제 16강이죠. 120페이지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의 유형은 별표 표시를 하나 해놓으세요. 자, 유형에서 이제 여기 그림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은 6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의사소통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유형을 물론 뭐 쇠사슬형, Y형, 수레바퀴형, 원형, 리드 없는 완전 연결형, 리드 있는 완전 연결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단 또는 조직에서 의사소통 네트워크는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6가지 유형으로 분리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오른쪽에 기억에 쇠사슬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제 쇠사슬형이라는 게 체인이죠. 그래서 쇠사슬형은 그냥 위에가 상급자예요. 상급자고 사장이고요. CEO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습니까?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는 이제 부장이나 대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라인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봅니다. 바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쇠사슬형으로 이제 우리가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쇠사슬형은 의사소통이 이렇게 횡적이죠. 횡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만 이 상하로만 가능한 5계층의 조직 구조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는 명령 권한 관계의 조직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Y형입니다.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니은 거는 이제 Y형. 자, Y형이라는 자체는 비현실적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조직 체계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부하 직원서부터 이렇게 상급까지. 자, 보통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꾸로 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통 위로 내려오니까 거꾸로 세워야지 된다는 거죠. 사급자에서 이제 올라가니까. 그래서 얘는 그 거꾸로 세우면 2명의 하위자가 직속 상위자에게 보고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상위가 위에 다시 2개의 권한 계층이 놓여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4개의 수준의 권한 계층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번은 자, 요게 이제 Y형이고 디귿번 갑니다. 디귿번은 수레바퀴형입니다. 수레바퀴형. 그러니까 생긴 모양이 수레바퀴 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서로 의사소통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이 감독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수레바퀴형은 자, 내용을 본다면 한 사람의 감독자가 있어요. 중간에. 그다음에 이 4사람이 하위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소통을 한 사람의 감독자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없고 모든 의사소통은 한 사람의 감독자를 통해서 간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형이라는 자체는 자, 그림에 나와 있듯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이 된다는 거죠. 완전 원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원형으로. 그래서 원형입니다. 그래서 원형은 위원회 네트워크. 그래서 수평적으로만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원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구성원들로 하여금 근접한 구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한계는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원형 네트워크는 세 수준의 그 권한 계층을 나타내고 있고 상위자들과 하위자들 간의 의사소통과 최하위 계층 간의 교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결형입니다. 스타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별을 그려서 스타형으로 이제 된다는 건데 완전 연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리더 없는 완전 연결 스타형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구성원들 하여금 근접한 그 아까 원형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완전 연결이라는 게 별령이라는 얘기예요. 스타. 그래서 5명이 구성원들 간에 다른 4명의 성원들과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유형 중에서 가장 구조화가 되지 않는 유형이라. 그래서 어떤 점에서 원형과 유사하지만 중심이 되는 직위, 즉 구심점이 없어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없으며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기회를 갖는다. 그래서 위원회와 같은 조직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또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핵심만 잡으시면 돼요. 뭐 쇠사슬형은 명령 거당 관계 조직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형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거꾸로 세우면 2명의 하위자가 직접 상위자에게 보고하는 형태고, 수레바퀴형은 모든 의사소통은 한 사람이 감독자를 통해서 간다. 원형은 그냥 참고하시고, 완전 연결이라는 것은 가장 구조화되지 않은 유형이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조직에서 이러한 유형이 알맞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와 집단의 유형성이라는 것도 그냥 참고만 할게요. 자, 기억,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 그래서 원형 네트워크는 모든 구성원들 간의 정보 전달에 있어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보다 그 속도가 더 느리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또 이 원형은 의사소통의 정확성이 있어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은 높은 업적을 위해서는 각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인정받고 있고요. 자, 구성원들의 사기가 중요하죠. 구성원들의 사기는 원형 네트워크 경우가 가장 높다라는 거 별표 체크하시고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원형과 완전 연결 네트워크가 더 신속하다는 거. 그 다음에 Y형 네트워크는 쇠사슬형과 수레바퀴형의 장점과 단점을 공유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속하고 높은 업적을 낳게 하지만 구성원들 간의 만족수는 좀 낮다. 자, 넘겨보시면은 박스가 있어요. 박스를 이제 다 하지는 않고요. 쇠사슬형 정도만 이제 좀 체크를 해보면서 갑니다. 자, 쇠사슬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니까 리더에 의존하죠. 의사결정의 질이 그래서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의사소통이 연결이 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사결정에 대한 속도가 제일 빠르겠죠. 근데 리더 없는 연결형은 제일 느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122페이지 가시면 지금 여기 다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쇠사슬형과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리더 없는 연결형을 좀 비교하면서 갈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이제 뭐 조직 행동에 의해 그래서 나온 이론이어서 우리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한다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쇠사슬형과 리더 없는 연결형을 좀 묶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가면 쇠사슬형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리더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리더 없는 연결형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질이 리더에 의존하니까 쇠사슬형이 간다면 리더 없는 연결형은 의사결정의 질이 높죠. 누구나 의사소통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쇠사슬형은 빠르죠. 위에서 아래 내려가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빠른데 리더 없는 연결형은 당연히 느리겠죠. 비교하십시오. 그죠? 그 다음에 쇠사슬형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의사소통의 왜곡 형상이 높습니다. 근데 리더 없는 연결형은 누구나 소통을 하니까 낮다는 거. 그 다음에 쇠사슬형은 위에서 내려오니까 만족도는 상층부는 높아요. 위에서 내려오니까. 근데 하층부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낮다는 얘기죠. 근데 만족도는 리더 없는 연결형은 높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제 보는 시점이 물론 적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다 제가 강의를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온다면 쇠사슬형과 리더 없는 연결형을 비교해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비공식 집단의 의사소통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공식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전체에 퍼져 있는 비공식 의사소통 네트워크인 보통 그레이프바인 자체는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프바인.
그래서 그레이프 바인은 포도 넝쿨이 엉켜서 설킨 거죠. 그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불안이 있는가를 경영진들에게 제시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그레이프 바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가 염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 포도 넝쿨이 엉켜갖고 설키고 그런 얘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비공식 집단에 대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뭐 어느 향후회라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 출신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레이프 바인이다. 그래서 밑에 그레이프 바인의 장단점 정도는 좀 보셔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일단 장점에서 첫 번째 줄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공식 경로보다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정보가 전달이 된다. 뒤에서 듣는 정보가 더 솔깃하니까. 근데 단점은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4번에 가시면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의 분석 기법. 그래서 그 약간 이 자체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비공식 의사소통에 대한 분석 기법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123페이지에서 염두에 좀 주의 있게 보실 내용은 보실 키워드는 소시오그램입니다. 자, 소시오그램이라는 자체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사소통이 A, B, C, D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C가 있어요. C가 이건 D라고 한다면 그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시오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른쪽에 소시오메트리에 대한 의의는 관리자가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경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오메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하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밑에 그 집단 구성원들 간의 호의 비호의의 관계를 기초로 한 집단 분석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성원들 간의 호의 비호의는 비공식 인간관계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비공식 메시지는 이러한 관계를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소시오그램에 대한 의의를 좀 체크해 보세요. 자, 얘는 이 소시오메트리에서는 조직이 각 구성원들에게 누구를 좋아하는가 또는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가를 물어서 구성원들 간의 호의 비호의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오메트리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일목요연하게 하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모레너가 개발한 소시오그램이에요. 그래서 조직도가 그 조직의 공식적 구조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소시오그램은 조직의 비공식적 구조를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조직도가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미리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 소시오그램은 이미 형성된 비공식적인 관계를 위해 파악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꿔서 공부할 부분을 바꿔서 조직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문화라는 자체도 이제 따져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조직 문화는 좀 출제 빈도가 이렇게 높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12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7번이죠. 조직 문화라는 자체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실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조직 문화라는 것은 삼성과 현대가 다르죠. 조직 문화의 의의를 본다면 이 조직 구성원이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 규범과 전통, 지식과 이념, 습관과 기술 모두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조직을 기업에 한정하면 조직 문화는 기업 문화라고 또 불리겠죠. 자, 밑에 보시면은 조직 문화와 조직 구조 정도는 이제 체크해 볼게요. 자, 조직 구조라는 게 있어요. 기업. 얘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공식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지배하는 비공식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두 번째 니은의 조직 문화 박스 쳐보시면 조직 구조와는 다르게 공식적인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구성원들 간의 이 대인 관계, 그 다음에 업무 수행과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집단적 가치관이나 보이지 않는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직 문화도 조직 구조처럼 조직 목표 달성을 향한 구성원들의 행동을 조종하고 지배합니다. 자, 사람으로 말하면 조직 구조가 육체라면 조직 문화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직 문화와 조직 분위기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조직 풍토, 조직 분위기 또는 사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의 사풍, 집안에도 가풍이 있듯이. 그래서 조직 문화는 조직 분위기에 비해 더 창조적이고 동태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조직 분위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직 구성을 느끼는 조직에 대한 인상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이 조직 문화보다 좁게 사용되거나 또는 조직 문화에 포함되는 개념을 인식된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밑에 조직 문화의 중요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에 대한 이 개념 정도는 이제 밑줄 쳐보시면 1980년대부터 조직 이론에 도입되어 조직 개발과 혁신에 응용되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출간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피터스와 워터맨,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고 중요한 이유도 그냥 참고하세요. 자, 일단 오른쪽에 가시면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정도는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별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조직 구성,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 정도는 우리가 볼게요. 자, 이 1번에 보시면 파스켈과 피터스의 7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7가지에 대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공유 가치, 그 다음에 전략, 구조, 제도 및 절차, 구성원, 관리 기술, 관리 및 리더십 스타일까지만 그냥 7개만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 공유 가치가 제일 중요한 가장 중립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좀 체크하세요. 공유 가치. 그다음에 파슨스의 에이질이라는 파슨스의 사회의 모든 체계는 체제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서 적응, 목표, 통합, 정당성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전체적인 면에서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만 가지고요. 그 다음에 사인에 대한 그 3가지 수준은 조직 문화에 대한 사인의 견해는 밑에 보시면 조직 문화를 가시적 수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잠재적 수준 또는 어떻습니까? 등으로 나누어 각 수준에 따라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은 가시적이라는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대기업에 우리가 삼성 마크 같은, 그죠? 그래서 가시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상징적, 행동적인 것들, 즉 인공물, 정착물이 포함된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점을 가시면 그냥 가식적 수준에 속하는 것들은 기술과 제품, 기구와 도구, 그다음에 방침과 귤, 집단의 행사와 의식 및 개개인의 행동 패턴, 심볼 등이 있다. 자, 인식적 수준도 그냥 밑줄만 쳐볼게요. 얘는 밑에 창의성에 대한 존중, 개인적 책임 중시,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여러 가치관이 있죠. 이 행동 지침이 되며 가시적인 수준을 이제 지배합니다. 인식적이. 그 정도는 좀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가치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지 가치와 행위 가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인지 가치 또는 옹호된 가치는 구성원들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고 수용할 가치다. 잠재적 수준도 그냥 밑줄만. 그래서 얘는 밑에 구성원들이 의식하고 있지 않거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 전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직 문화의 기능도 조직 문화의 순기능의 첫 번째 126페이지 그냥 첫 번째 점만 체크를 해볼게요.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정체성을 부여하여 조직에 대한 책임감을 증대시킨다. 즉 조직 문화는 강한 동기부여에 인해서 자신이 맡은 책임을 더 잘 완수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역기능 정도는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장점은 순기능이 있고요. 단점은 역기능이에요. 그래서 문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장점과 단점 정도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127페이지 니은에 보시면 조직 문화의 역기능 정도는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조직 문화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저하시키겠죠. 기술의 발전과 시장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 이 신축성 있게 대응 못하는 게 경직적이죠. 이 경직된 조직 문화에서 이에 대한 실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로 갑니다. 365로 가시면 자, 우리가
그 6번 문제죠. 자, 다음 조직 문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3번. 조직 문화는 좀 전에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상승시킨다. 적응 능력을 좀 저하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만 보고요. 조직 문화는 고도식으로 우리가 끝내도록 할게요. 이 조직 문화 자체는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염지 127페이지로 가시면 여기는 제가 강하게 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리더십입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자체가 좀 문제 비중이 많아졌어요. 2014년에도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리더십은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 자체가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아요. 리더십을 요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 갑니다. 리더십에 대한 의의는 밑에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리더십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리더십이 좋다라는 자체는 이제 전체적인 그 관리에 대한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밑에 이번에 권력의 의의는 power. 자, 한 개인, 집단이 다른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도록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 간의 관계를 뜻한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권력의 원천이 시험에 나와요. 권력의 원천. 자, 요게 여러분이 우리 오지선다에서 각각 그 원천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요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자, 우리가 넘겨보세요. 페이지 128페이지로 가시면, 자, 원천이라는 자체가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 준거적, 전문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딱 오지선다예요. 그러면 거의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보상적 권력으로 갑니다. 보상적 권력. 자, 보상적 권력은, 자, 밑줄 쳐볼게요. 밑에 권력 행사자가 권력 수용자에게 보상을 줄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초한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승진을 시키거나 아니면 봉급을 인상시키거나, 이런 게 이제 보상적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관리자들은 봉급 인상, 승직, 가업 배당과 같은 조직에 주는 보상의 분배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업무 활동을 직접 담당한 관리자는 스태프 관리자보다 더 큰 보상적 권력을 또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압적 권력입니다. 강압적 권력. 자, 말 그대로 강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권력 행사자가 그 권력 수용자에게 벌을 줄 수 있다는 인식한 데서 기초를 줍니다. 그래서 이건 강압적이라는 자체는 밑에 두 번째 해고나 징계라는 거죠. 해고나 징계. 그래서 복종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 시간의 단축 등 지시할 수 있는 능력에서 기능하는 권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합법적 권력입니다. 합법적 권력. 자, 합법적 권력은 이 권력 수용자가 권력 행사자의 정당한 영향력 행사력을 인정하고 추정해야 할 의미가 있다는 사고에서 기초합니다. 이 권한이라는 거죠, 이를. 그래서 공식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이제 그 영장자가 가지는 권력처럼 문화적 가치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사회 구조로부터 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준거적 권력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닮으려고 할 때 생기는 권력이죠. 롤모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질에는 이제 용병술, 인간관계 능력, 높은 도덕적 자질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문적인 권력이에요. 전문적인 권력이다.
그래서 얘는 권력 행사자가 특정 분야나 상황에 대해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 지식. 그래서 전문가니까 복종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5가지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제를 다시 확인해 봐야죠. 334로 갑니다. 334. 334로 가시면 우리가 동의법 문제가 있죠. 갑니다. 다음에 내용에 설명하는 것을 올바른 것은, 자, 이것은 기업의 조직이 관리자가 권력을 지니는 것은 그가 받는 잠재적 보상 능력. 자, 이런 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보상은 보상이라는 글씨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보상적 권력이겠네. 그래서 호의적인 인사고과나 우리가 급여 인상, 공급 인상, 승진, 호의적인 업무 할당에 책임 부여 격려한다. 그래서 호의적인 업무나 또는 조직 내 중요한 책임 할당에 한 경우에 수임자가 이러한 무조건 책임감을 부담으로써 부담스러워하든가 불안해한다면 그것은 보상이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5가지 중에서 보상적 권력이잖아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고 있다. 발생하는 권력.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그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을 보실 때 보상이라는 자체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승진, 봉급. 강압이라는 게 뭐예요? 강압한다는 건 해고나 징고죠. 합법적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고, 중고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롤모델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성한 사람이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걸 닮으려고 하는 것은 중고적이다. 그 다음에 권력 행사자가 특정 분야 상황에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높은 지식,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나오면 이걸 찍으셔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 파트가 중요하다고 봐요. 권력의 원칙. 그래서 권력의 원천에 대한 그 5가지 권력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밑에 기업, 니은 디귿이, 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기억에 가시면 밑에 128페이지를 하고 있죠. 자, 기억. 자, 조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들 5가지 권력의 원천 또는 기초 가운데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 권력은 조직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는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까지는, 자, 여기까지는 묶어서 우리가 직위 권력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직위 권력이고, 그 다음에 중고적, 그 다음에 전문적을 묶어서 얘는 개인적 권력이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직위를 가지고 보상, 해고, 강압,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할 수 있고, 롤모델을 삼자 전문 지식을 가지고 권력을 따지자는 것은 개인적 권력이다. 이렇게 해서 나눠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니은 이 5가지 권력의 원칙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강압적 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중고적 권력은 크게 줄어든다. 자, 강압을 너무 하게 되면요, 중고적 권력은 이제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반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129페이지 리더십에 대한 전개는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목 위주로 갈게요. 밀주만 쳐놔보세요.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 드릴 건데, 리더십에 대한 그 전개는 일단 특성 추구 이론이라도 밑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특성 추구 이론은 리더는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대한 그 탄생이죠. 그래서 리더는 태어나는 것, 위대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횡의 이론이라는 것은 밑에 129페이지 양가로 3번. 자, 일단 전체적인 틀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리더십의 특성 추구 이론과 그 다음 밑에 행위 이론. 자, 행위 이론이라는 것 자체는 리더마다 공통적인 특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리더는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넘기시게 되면 전체적인 것을 보고 다음 시간에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가시면 133페이지에 상황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상황이 리더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현대적, 그래서 137페이지 가시면 현대의 리더십 이론이라는 것은 뭐 귀인 모형, 복귀, 귀인이라는 자체는 이제 그 귀인이 밑에 있죠. 복귀한다, 원인으로 복귀한다. 그래서 귀인 모형과 변형적 리더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을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20페이지 이 16강서부터 했었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의 이용에 쇠사슬형, Y형, 수레바퀴형, 원형, 완전 연결이라는 것을 각각 염두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22페이지에 쇠사슬형과 리더 없는 연결형을 비교해서 공부하십시오. 그 다음에 비공식적인 것에서는 오른쪽에 분석기법의 소시오그램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고요. 근데 조직 문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직 문화는 그냥 제가 그냥 쭉 나열했기 때문에 그냥 126페이지 가시면 조직 문화의 순기능, 장점과 단점, 역기능에 대해서 보시고요. 리더십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강조를 하지만은 이 128페이지 나와 있는 이 권력의 원천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권력, 강압적 권력, 합법적 권력, 중고적, 전문적 권력, 요거를 공부를 좀 철저히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까 그 보상적인 권력을 쉽게 문제를 풀어봤지만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가지 것들이 어떻게 염리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리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5가지 중에서 보상적, 강압적, 합법적이 직위 권력이고 중고적, 전문적이 개인적이고 자 우리가 독립적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면 틀리겠잖아요.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강압적인 권력을 이용하게 되면 중고적 권력 크게 줄어든다. 이렇게 해서요. 정리해 두시고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리더십 이론의 전개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가죠.